나이 50 넘어서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 정말 막막하죠. 갈 데가 없습니다. 정말 돌고 돌아서 나이 50 넘어서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일용직인데요. 쿠팡의 물류센터에 일용직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택배 상하차 하는 쪽, 뭐 이런 쪽 말고는 정말 갈 곳이 없죠. 공장 같은 데도 나이 50 넘으면요, 행동 금뜨고 어버버하고 잘못한다라고 안 좋아한답니다. 그냥 이렇게 모집 공고에는 나이가 50 넘어도 뽑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서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오래 일하기 어렵죠. 그게 현실입니다. 이때까지 사무실에서 보고서 만들고 뭐 엑셀 파일 만들고 뭐 이러면서 그게 되게 일 잘하고 아주 삶의 보탬이 되는 것처럼, 회사에 아주 많은 기여를 하는 것처럼 착각했던 사람들, 뭐 전략계획팀장이니 아니면 뭐 무슨 영업 총괄이니, 그랬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어려워지는 거죠. 수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조직에 속해서 월급을 받을 때는 그게 되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제 공지로 내몰리면 상이 이제 확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의외로 이제 자기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기술을 가져야 된다고, 자기만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기술이라는 게 저는 꼭 이제 뭐 물건을 고치는 기술만이 기술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있는 종사하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그래도 그 사람만의 기술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제 그런 가치나 그런 기대가 좀 이제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이제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 구직자는 많고 일자리가 이제 적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따져보면요, 그 일자리가 줄어든다, 일자리가 적다라는 건 양질의 일자리, 좀 그래도 덜 힘들게 일하고 상대적으로 임금은 좀 많은 자리, 그런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고, 절대적인 일자리, 최저임금에 준하는 그런 일자리들은 여전히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 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지 많은 고민들 하잖아요. 더군다나 50대 60대 분들이 40대부터도 40대부터죠 40대 50대 60대들이 되게 지금 이 시대에 걱정이 많습니다. 노후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아니면 아직 저처럼 이제 애들이 어려서 애들 키워야 되는데 들어간 돈이 적지 않은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며 지내는 거죠.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염려도 되는 게 사실이더라. 그런 이제 걱정을 하며 염려를 하며 살아가고 있죠.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렇잖아요. 매달 벌어들이는 돈에서 매달 쓰는데 이 나가는 돈은 뻔한데, 나가는 돈은 이게 점점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돈은 뻔하고 하니 더 이제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말은 참 쉬운데 실제로 현실은요, 잘 살기는 그냥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수준 자체를 유지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죠. 보통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게 언제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주된 직장에서 밀려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밀려나고 나면 그 다음을 기약하기가, 그 다음 좀 이제 사항들을 이제 개선시킬 기회가 되게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암담하죠. 막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염려들을 많이 느끼며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해봐도 특별하게 뭐 뾰족한 뭐 묘수가 안 나오고 있는 게 지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는데, 뭐 저에게도 뭐 특별한 뭐 길이 있냐, 뭐 대안이 있나 라고 물었을 때 사실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저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있는 지인들, 그들이 이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구나,
저런 게 필요하겠군 라고 추측할 뿐인 거죠.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기술을 배우는 사람, 아니면 공장 가는 사람, 쿠팡 물류센터에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 주변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사람들도 좀 더 많이 보이고요. 그래, 쉴 수 있는 그 처지가 부럽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그래도 그나마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좀 기다릴 수 있는, 좀 버틸 수 있는 돈을 그래도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쉰다라는 것 자체가 마냥 나쁜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서둘러서 욕심 부려서 이것저것 이렇게 찾다가 더 이제 힘들어지는 것보다는 냉정하게 자기한테 허용된 시간을 기다리면서 두고 보면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요즘 와서 좀 많이 듭니다. 사는 게 참 안 쉽구나, 조금 빡세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 저 또한 이제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런 우려, 그런 염려가 더 드는 게 사실이죠. 앞으로 어떤 사회가 펼쳐질지 눈에 좀 보입니다. 많이 힘들고 경쟁은 좀 더 치열하고 점점 더 이제 개인적인 모드로 바뀌겠죠.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각자 살 이제 대책 마련을 이제 개개인별로 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지금의 현실, 지금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뭘 또 불러줄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도 앞으로 상황이 많이 힘들 거다, 많이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하니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죠. 근데 부정적인 거 맞고요. 앞으로 상황이 부정적으로 이제 흘러갈 것 같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하자, 대응을 하자. 그걸 위해서 좀 아끼는 게 좋겠다 라는 게 제가 매번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겠고,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마음을 먹는 거죠. 조용히 조심조심 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뭘 좀 더 준비하면 좋을지, 뭘 좀 더 갖춰 나가면 좋을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말입니다.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보려고, 그렇게 움직여 보려고, 그러다 보면 길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차분히 나의 삶을 좀 만들어가고 준비해가고 앞으로의 현실에 맞대응하는 대비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